점포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조명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색상과 밝기의 변화로 우리 가게의 분위기는 놀라보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피부색마다 어울리는 옷 색깔이 따로 있듯이 물건에도 그에 딱 어울리는 빛깔이 있다는데요. 장사 잘 되는 대박 가게만의 특별한 조명.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장사 잘 되는 조명에 대한 강의를 예고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 강의해 주신 색상에 이어 조명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럼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빛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게 우리 하루 일상에서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조명이 너무 밝다든지 색상을 또 뭐 푸르게 쓴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나면 내 가게에 맞는 조명 활용법을 알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갈수록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의 조명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강의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랑주입니다. 오늘은 여성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숫자 3500 켈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낯설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변화되는 태양의 색상을 켈빈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때요? 붉은색에서 조금 더 노란색으로 됐다가 흰색으로 됐다가 다시 푸른빛으로 바뀌면서 깜깜해지죠. 그걸 1000에서 8000까지 단위로 끊어서 설명하는 것을 켈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500 켈빈, 여자의 피부결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 숫자가 3500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3500 켈빈은 패션 매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동네에 있는 피부 관리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파우더룸 앞에서 거울을 봤어요. 근데 거울 속에 비춰진 제 얼굴은 이 관리를 받기 전보다 훨씬 못생겨져 있고 피부는 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는데 푸른 빛이 도는 백색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6000 켈빈 정도 되는 듯 했습니다. 6000 켈빈이라면 아주 하얀색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한여름의 자외선 그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빛 앞에서 저는 여드름을 짠 자국이며 미세한 잔주름까지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늙은 여인이 거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를 받았는데 받기 전보다 얼굴이 더 엉망이 되어버리다니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장님께 조명의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원장님,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오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파우더룸의 색 온도를 3500 켈빈 정도로 은은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6000 켈빈으로 밝게 하면 고객들은 원장님께 말하지 않아도 본인의 얼굴을 보고 매우 실망할 거예요. 형광등을 당장 노란빛이 도는 3파장 램프로 교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관리를 받은 고객의 만족도는 2배로 상승했고요. 재방문율도 50%로 높아졌습니다. 화장품 가게, 마사지샵, 기금속, 패션 분야
거울을 보는 모든 분야에서는 거울 앞 조명의 색 온도에 대해서 매우 세심하게 배려해야만 합니다. 본인의 매장 거울 앞에 푸른빛이 도는 형광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500켈빈은 고운 피부결과 생기 도는 얼굴로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착용한 귀걸이, 모자 혹은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자신이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거울 앞의 색 온도를 3500켈빈으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업종에 적합한 색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적인 식당을 연출하고 싶다면 2000에서 2500켈빈 정도가 적합합니다. 보통 카페에서는 2500에서 3000켈빈 정도의 색온도를 사용합니다. 색온도가 낮을수록 긴장감이 줄어들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2700켈빈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너무 밝은 색온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카페의 평균 색온도를 살펴보면 2500에서 3000켈빈 사이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색온도가 점점 더 내려가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촛불만을 켜둔 2000이나 2500켈빈 사이로 사용하는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가볼게요.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3500켈빈.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이 온도는 해가 뜨고 1시간 뒤에 나타나는 색 온도입니다. 약간 노란빛이 도는 살색 톤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성들이 셀카를 찍을 때 호텔 화장실에서 많이 찍죠. 그 이유는 호텔 화장실 조명의 색 온도가 3500켈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500이라는 숫자는 몰라도 그곳에서 자신들이 유독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들을 여성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셀카질을 멈출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 가보시면 브랜드마다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백화점 1층에 있는 많은 브랜드에서는 테이블 위에 거울을 가져다 놓습니다. 여성들은 거울만 보면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며 자신의 미모를 확인합니다. 거울 앞에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여성은 자신감이 상승되면서 더 많은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1층 화장품 브랜드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거울 앞 조명의 색 온도입니다. 만약 거울 앞에 정오의 떼약볕 같은 6000켈빈을 사용한다면 피부에 미세한 트러블까지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색온도는 결코 여성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합니다. 거울 앞에 여성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백화점 전체 매출이 하락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울 앞에 3500켈빈의 색온도를 사용해야만 여성의 피부를 젊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5000켈빈인데요. 그럼 강의장의 색온도는 얼마가 적합할까요? 5000에서 6000켈빈 정도의 하얀 빛이 강의장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5000켈빈의 흰빛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빨리 쇼핑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6000켈빈 정도가 적합한데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바로 이 6000켈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흰빛은 고객을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어 적극적으로 쇼핑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높은 색온도로 쉽게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쇼핑을 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6000켈빈의 색온도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6000켈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공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상담 테이블입니다.
상담 테이블에는 3000 켈빈 정도의 낮은 색온도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는 고객들에게 이 색 온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상담을 해야 하거나 컴플레인을 하러 온 고객들이 머무는 공간에 6000 켈빈은 적절하지 않은 색 온도입니다. 특히 카페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6000 켈빈은 매우 불편한 색 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맞게 색 온도를 조정해서 쓰셔야 하는 거죠. 훌쩍 뛰어넘어 8000 켈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000 켈빈은 푸른색의 색 온도입니다. 여기 두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왼쪽은 비누를 파는 곳이고 오른쪽은 달콤한 젤리를 팔고 있습니다. 왼쪽은 노란색의 빛이 돌고요. 오른쪽은 푸른 빛이 도는데요. 어느 쪽이 조명을 잘못 사용한 곳일까요? 바로 젤리 매장입니다. 달콤하고 달달하게 느껴져야 하는 젤리 매장에 푸른 빛이 도는 색온도를 사용했으니 고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차가운 한색계의 형광등 아래서 식사를 하면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한 실험 결과 주황색 빛은 인간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공복감을 환기시켜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반면 푸른 빛이 도는 형광등은 탁하고 차가운 한색광으로 자율신경계를 둔화시켜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소화도 부진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과일 매장이 있는데요. 사과와 포도는 다른 색 온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과일 매장을 보면 다양한 색상의 과일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 따뜻한 색상을 띤 노란색, 붉은색 과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노란빛이 도는 색온도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란빛의 색온도를 쓰면 안 되는 과일이 있는데요. 무슨 과일일까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갓 따면 포도 알 주변에 흰빛이 돌게 되는데요. 더 싱싱하게 느끼게 하려면 흰빛이 도는 5000 켈빈 정도의 색온도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가락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모든 과일에는 3500 켈빈 정도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에는 흰빛이 도는 5000 켈빈의 형광등을 켜놓으셨더라고요. 색온도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시지 않으셨지만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터득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색온도는 판매 공간뿐 아니라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 상태와 공간에 맞추어서 2000에서 8000까지 다양한 색 온도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멋진 공간을 연출하고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은 소비자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식탁의 단골 메뉴인 고기. 먼저 청량감이 살아있는 푸른 조명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리 신선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고기를 먹음직스럽게 보이려면 어떤 조명을 사용해야 할까요? 붉은색 조명 아래 고기가 더 신선하게 보이시죠? 대부분의 정육점 진열대가 붉은 조명인 이유입니다. 붉은색 고기를 더욱 선명하게 보이려면 붉은 조명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단골 메뉴 생선입니다. 푸른색의 조명은 오히려 식욕을 저하시키는데요. 생선이 신선하고 선명하게 보이려면 백색 조명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환한 조명 아래 생선들이 반짝반짝하니 눈이 더 가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 이제 아시겠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입니다. 노르스름한 빵이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계열 색상인 노란색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우유. 어느 쪽의 우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백색 조명 아래 우유가
더욱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 과일 매장이 있는데요. 사과와 포도는 다른 색온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일 가게엔 노란빛의 조명을 사용합니다. 따뜻한 색상을 지닌 과일에게는 따뜻한 빛의 조명이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따뜻한 색상을 띤 노란색, 붉은색 과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노란빛이 도는 색온도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란빛의 색온도를 쓰면 안 되는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의 경우엔 다른 조명이 필요하다는 설명. 갓 따낸 포도알 주변에는 흰 빛이 돌게 되는데 이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낮의 태양 같은 환한 조명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소비자를 구매 행위로 이끄는 첫걸음은 색상의 온도와 대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품에 어울리는 각기 다른 빛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공간과 상품의 특성에 맞는 각기 다른 빛으로 그 가치를 올려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빛이 강하고 밝으면 사람들이 주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 더 밝은 조명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의를 듣고 나니까 무조건 조명이 막 밝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명을 사용할 때 특별히 또 주의할 점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는데요. 조명을 무조건 밝게 하면 환해서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네. 제품 더 눈에 잘 띄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조명을 강약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전통시장 점포를 갔는데 동선은 환하게 밝게 돼 있고 제품에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동선을 따라 쭉 들어왔다고 쭉 이렇게 밝게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집에 빨리 가셨겠네요. 그럼. 그럴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셨다고 빨리 나가셨는데 오래 머물게 하려면은 동선은 어둡게 제품은 밝게 그렇게 하면 제품에 그렇죠. 좀 더 오래 머물고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명은 밝고 어둠의 강약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조명의 용도를 제대로 잘 알고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밝음과 어둠 그런 차이를 이용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그렇다면 전통시장 내에는 조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게 참 궁금한데요. 조명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평화시장에 모자 가게였는데 조명을 너무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집은 진짜 형광등 아까 제가 5,000, 6,000 켈빈 되는 하얀 형광등을 타타타타 이렇게 켜놓으니까 제품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밝기만 하고. 근데 네. 그 앞에 집은 조명을 딱딱 팔고 싶은 자리에 딱딱 나서 그 제품만 눈에 띄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자를 딱 써봤을 때 거울 앞에 제가 아까 3,500 켈빈으로 되어 있는데 네. 모자를 쓴 제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위를 봤더니 그 3,500 켈빈을 직선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 주름을 살짝 없애놨더라고요. 한 10살은 어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2개나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모자를 파는 집인데 한쪽은 조명을 잘 활용을 못하고 한쪽은 조명을 활용 잘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조명 활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죠? 이랑주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오늘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빛의 역할은 땡땡과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땡땡과 같다,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뭘까요? 네, 빛. 조명은요, 제게 좀 화장품 같은 존재예요. 그럼요. 조명빨, 화장빨, 여자라면 둘 다 포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저녁에만 만나요.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저도, 조명 네. 많은 여성분들이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답은 아닙니다. 뭘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명이요? 네네. 고명과 같다. 음식 위에 뿌리는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그 고명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럼요. 우리가 음식 뭐 냉면이라든지 국수가 나왔을 때 고명이 없으면 되게 심심하고 맛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조명도 고명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은 제품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냉면에는 계란 노른자, 그렇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활용 정점이 되는 것처럼 조명도 자기 특성에 맞춰서 빛의 사용을 다 다르게 해주면은 살아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로 조명이 활성화돼 있냐면 네. 딱 비추면은 마블링이 살아나요. 정육점에. 딱 비추면은 은갈치처럼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반짝 생선이 네. 등푸른 생선이 나고요. 네. 또 어떤 때는 빵을 각 구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조명들이 다 개발되어 오,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네. 우리 전동시장에 이런 좋은 제품들이 조명을 잘 만나서 저는 고명과 같은 이 빛을 활용해서 돋보이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상품 진열의 효과를 100%또 200% 보기 위해서는 조명 또한 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땡땡하면 고객을 내쫓는 것과 같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조명으로 하면? 내쫓나요? 조명으로 내쫓을 그럴 수 수 있어요. 있나요? 네. 신기한데요. 바로 볼까? 못 맞추시겠죠? 예, 이거는 정말 어렵네요.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눈부시게 하면 고객을 내쫓는 것과 같다. 얼마 네. 전에 전통시장을 갔는데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머리에 두통이 쫙 일어났어요. 너무 밝다는 거죠. 예. 한 6,000 룩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에는 색 온도 켈빈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요.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룩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강약을 나타내는 치수를 룩스라고 해요. 그래서 6,000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자외선, 여름에 한여름밤의 때약볕. 우리가 보통 야구장 주말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야간에 경기를 할 때 그게 4,000이에요. 그 조명이 4,000인데 6,000이면 그것보다 엄청나게 밝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두통을 일으켜서 나가기도 하고 또 눈부시게 방향을 손님 쪽으로 해놓으셔가지고 눈이 부셔서 인상을 찌푸리고 나가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적절한 거 어떻게 알아? 네.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시면요. 예. 이 빛을 체크하는 예. 어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장에서 상품을 파는데 그럼 동선을 어두워야지 이걸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도에 맞게 잘 쓰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장사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람이 신체에 팔이 2개, 눈이 2개, 다리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에 맞는 실질적인 진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게와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 조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객의 눈길이 머물고 발길을 멈춰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매출을 높이는 진열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